3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그랬니, 얘들아? 순환소수가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러면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지? 이제 뭐 사실 이 유한소수나 순환소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이제 뭐냐면 분모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분모에 이제 2하고 5만 있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고 부르지? 유한소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런데 분모에 이제 2, 5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순환소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순환소수가 이제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분자하고 분모하고의 관계에서 일단은 여기 있는 3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뭘 해줄 수가 있어요? 해결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이라는 거는 순환소수가 되는 데 있어서는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얘들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한 자리 자연수일 때 모든 A 값을 한번 구해보라. 자, 한 자리 자연수라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1에서부터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가 이제 한 자리 자연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순환소수가 되기 위한 A 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라는 친구는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는 A 값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2라는 친구도 일단은 안 되고요. 5라는 친구도 일단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밖에 안 나오는 친구들, 즉 2의 거듭제곱들이 있겠지. 뭐가 있겠어? 4가 있을 수가 있겠고 8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뭐밖에 안 나와? 어차피 2밖에 안 나오니까. 다 알고 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 중에서 이제 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A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 분자에서 이 3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 없어? 해결해 줄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면 A가 3이라고 하면 이 3 때문에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6이라는 거는 니네가 뭐 알다시피 얘는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2는 상관이 없어. 무조건 유한소수니까. 그런데 3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분자가 이 3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3이 남아있으면 결론적으로 얘도 순환소수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이라는 친구는 여기 지금 분자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얘들아? 7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7이 되는 순간에 여기 있는 분자가 이 친구를 뭐 해버리는 거니? 약분해서 없애버리겠지. 그치? 그러면 7이라는 친구는 실제로 뭐 순환소수가 되게 하지만 분자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아, 너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9라는 친구는 당연히 3이 몇 개가 됩니까? 2개나 되죠? 3이 2개나 되고, 얘가 해결할 수가 있어? 없어?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너도 순환소수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순환소수가 될 수 있는 거는 3하고 6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9, 이 3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 더해보면은 9에다가 9를 더하니까 18이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죠. 자, 순환소수 1.327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x equal 1.327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자, 이렇게 순환마디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잠깐 안 나와 있네? 어떻게 하는 건 얘들아? 일단은 순환마디 끝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순환마디 전까지 이렇게 빼기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순환마디가 몇 개니? 3개잖아. 그렇지? 3개니까 순환마디를 한번 끄집어내야 되니까 당연히 얼마를 곱해야 돼? 1000x가 곱해줘야만이 얘가 다 빠져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327 앞에 순환하지 않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순환하지 않는 숫자가 없으면 그냥 1000x에서 뭐만 빼면 됩니까? x만 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선생님 몇 가지 일을 좀 들어줄 테니까 꼭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0.27.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 얘기야. 처음에는 무조건 순환 마디까지를 다 끄집어내야 된다고, 일단은. 알겠니? 그러면 순환 마디까지 끄집어내려면 몇 개를 끄집어내야 돼? 2개를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 2개가 바로 뭐야? 10 곱하기 10이니까 100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빼야 되는 거냐면 순환마디가 없는 거 몇 개 있니? 1개 있잖아. 자릿수 하나. 그러니까 10x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자, 0.27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순환마디 일단 끄집어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칸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100x가 될 것이고 순환마디가 아닌 게 있어? 없어? 없을 때는 그냥 x만 끄집어내면 된다는 얘기지. 0.274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순환 마디까지 끄집어내야 되니까 몇 개를 끄집어내야 돼? 세 자릿수를 끄집어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0. 세 자리니까 1000x를 끄집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환 마디 아닌 게 이거 한 자리잖아, 그렇지? 한 자리는 10x를 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는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순환 마디까지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100x를 한번 곱해보자. 100x를 우리가 곱한다는 거는 뭐냐면 얘를 우리가 x라고 본 상태에서 100을 곱한다는 거는 자릿수가 2칸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한 칸, 2칸이니까 27.7 이렇게 777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한 칸 움직이는 거니까 2.7 27.7777 이렇게 되겠지. 2.7777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빼는 거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는 소수 부분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똑같게 맞춰주는 거야. 소수 부분을 똑같게 맞춰주면은 여기 위에서 여기 아래를 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왜? 소수 부분이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그치? 결론적으로 27에서 2를 빼니까 뭐가 돼? 25가 되고 여기는 100x에서 10x를 빼면 90x가 25가 돼서 x라는 거는 95는 25 이거를 이제 기하분수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찾는 x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러한 100x, 10x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 소수 부분이 어떻게? 똑같게끔 해서 얘를 뭐 하는 목적이야? 없애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 친구를 한번 해보면은 1000x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순환소수까지 끄집어내는 거니까 하나, 둘, 셋 하시면 얘는 274.74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순환마디가 없는 거 하나만 끄집어내니까 얘는 2.747474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냐?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소수 부분이 같아지기 때문에 소수 부분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이게 뭐가 돼? 0이 돼버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274에서 4가 되는 거니까 272 이게 된다는 얘기지. 뭐 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팁은 체크할 부분은 뭐냐면 순환마디에서 순환마디 전까지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마디까지니까는 총 몇 개를 끄집어내는 거니? 3개를 끄집어내는 거지. 그치? 3개를 끄집어내는 거는 세 자릿수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한 자릿수마다 10, 두 자릿수 100, 세 자릿수 100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000을 곱해준 거에서 끄집어낼 게 있어요? 없어요? 끄집어낼 게 없잖아? 그러면 X. 오케이? 끄집어낼 게 한 자릿수다? 10. 두 자릿수다? 10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결론적으로 1000X에서 순환되지 않는 자릿수가 한 자리도 없으니까는 X.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 체크해보시면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번은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순환소수 분수로 나타내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유형 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런 거를 보면 자, 이 분모라는 거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자는 앞에서 이렇게 읽어 나가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모 뒤에서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어떻게 읽어 나가냐? 자기 위에 점이 있으면은 9가 되고요. 자기 위에 점이 없으면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뒤에서부터 무조건 나가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나가니까 무조건 점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치? 순환 마디는 항상 있을 거니까, 순환 마디가 있는 걸 우리가 뭐 하는 거니까 분수로 나타내 보는 거니까, 그래서 9, 0, 9, 10 분의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9, 0 뒤에서부터 점 있으면 9 없으면 0 90분의 앞에서부터 이런 거 소수점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27 빼기 점 없는 거 2. 그러면 얘는 90분의 뭐가 되겠어? 90분의 25가 돼야 되니까 5로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니? 18분의 뭐가? 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야. 뒤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갈 거라고, 그치? 그런데 여기도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잖아. 다 순환 마디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99분에 가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쭉 읽어 나가세요. 142 빼기 점이 없는 거가 1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99분의 141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친구는 3으로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하면 분모는 33이 될 것이고요. 분자는 3으로 약분하면 3, 4, 12에다가 3, 7에 21에서 2번이 뭐가 되는 거야? 맞는 선택지가 아니 옳지 않는 거 고르는 거네. 2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틀린 거니까 내가 이게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항상 뒤에서부터. 그래서 점이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하나밖에 없고 소수가 세 자리니까 9, 0, 0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점이 있으면 9, 없으면 0, 0 소수까지만. 그 다음에 분자는 앞에서 갈 때 1216 마이너스 121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자, 이 친구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에 보면 얘는 990이라고 보면 되겠죠. 990분의 990분의 앞에서부터 가면은 409 마이너스 뭐라고 보면 돼? 4라고 보면 되겠네. 990분의 409 여기 점 없죠. 빼기 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냐? 뒤에서부터 가니까 당연히 점이 다 있잖아. 그치? 가운데 이거 뭐 점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999분에 보시고 분자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점이 뭐 다 찍혀 있으니까 740에서 뺄 게 있어요? 없어요? 뺄 게 없는 거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기약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답을 뭐 하면 돼? 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답은 4번이 22분의 99가 되네요. 얘가 2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아니다,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분수를 체크하는 거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48번으로 선생님 넘어가서 상자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서있다가 안 졸리면 또 앉고 이렇게 하세요. x가 한 자리 자연수일 때라고 했고, 이렇게 x가 한 자리 자연수다 라는 말이 있으면은 항상 우리는 머릿속으로 x라는 거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숫자 중에서 답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x 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일단 내가 뭐 계산할 게 없으니까 냅두시고요. 자, 얘는 계산할 게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 우리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9분의 x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 3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x,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들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통분해야 되겠지, 그치? 통분해야 상호를 알 수가 있으니까 통분 뭘로 할 수 있어요? 통분 뭘로 되니? 뭘로? 3분의 1? 36으로 통분 다 가능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36분의 자, 36분의로 하시고, 이렇게. 자,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12배 했으니까 12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몇 배 했니? 4배 했죠? 그러니까 4x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친구는 9배 했으니까 9, 3, 27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가능합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 친구들을 가지고 와보면 분자는 지금 다, 부모는 지금 다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부모가 다 똑같으면 우리가 얘들아, 자, 이렇게 이퀄이 있는 식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등식이라고 부르고, x가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등호가 있는 식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들아? 부등식이라고 불러, 부등식. 알겠지? 우리 친구들은 다 배웠었죠? 부등식. 그러면 이 등식이 있는 이 방정식하고 이 부등식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좀 편하냐면은 얘네들은 더하는 거나 빼는 거나 곱하는 거나 나누는 거. 즉, 이 곱하는 거 나누는 거는 당연히 0은 안 됩니다. 0을 제외하고 곱하기 나누기,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여기는 양변이라고 하는데 좌변이고 우변이라고 하잖아. 그치? 좌변과 우변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뭐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고, 부등식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기는 하는데, 이런 부등식 같은 경우는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 조금 제한이 있죠.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뭐 하는 거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를 할 때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뭐 하게 되는 거니? 바뀌는 거야.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쌤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나는 한 자리 자연수, 이것을 만족시키는 한 자리 자연수 x값의 합을 나는 지금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는 거보다, 자, 여기다가 똑같은 거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쵸? 이퀄이 있거나 부등호가 있으면 똑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기 더하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 부등식일 때, 음수일 때 곱하는 것만 좀 조심해줘. 음수일 때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뭐 해야 돼? 바뀐다는 거. 자, 그거나 잘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없어지잖아.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럼 우리는 누구만 이제 체크하면 되냐면은, 12, 그 다음에 4x, 그 다음에 27,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죠? 여기가 다 뭐 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나는 지금 x를 알기 위해서 양변을 다 이제 뭘로 나눠? 여기 있는 4로 나누겠다는 얘기지. 즉 4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가운데 거는 x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는 4분의 1을 곱해주면은 3이 되겠네. 여기다가는 4분의 1을 곱해주면은 4분의 27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고 나면 x라는 거는, 자, 이 친구는 지금 얼마냐? 4, 6이 24잖아. 그치? 4, 6에 24니까 얘는 뭐가 돼? 6. 얼마 이렇게 이제 되겠지. 4, 7에 28이니까 6하고 7 사이에 있는 값이 돼야 되니까 6. 얼마의 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라는 거는 3보다는 커야 되고 6.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니? 4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도 가능하고요. 누구도 가능합니까? 6까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x값들의 이제 합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세 값들의 뭐를 구하면 돼? 합을 구하면 되니까 답은 1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계산법이야. 알겠어? 자, 49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49번은 이제 문제가 조금 잘 나오는 패턴의 문제야.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볼까, 얘들아? 49번에다가. 별표 좀 치시고요. 잘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 친구를 계산해서 기하분수로 한번 나타내봐라 라는 얘기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얘를 소수로 한번 나타내서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그냥 1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거는 10의 제곱분의 4잖아. 그래, 안 그래? 10의 제곱은 뭐가 되겠니? 100이 되겠지? 그러면 0.04 이런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분의 4가 되니까 이렇게 쓰면 편하다. 1, 그 다음에 0.04, 그 다음에는 0.004. 얘는 이제 뭐 만분의 4니까 0.0004. 자, 이렇게 계속 뭐 하겠다는 거야?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거를 한번 더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거 별거 없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뭐 다 더해봤자 얼마야? 1이 될 것이고, 소수 첫째 자리 다 더해봤자 얼마야? 0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는 모두 다 뭐인 거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쵸? 자, 졸면 안 됩니다, 지금. 두시면 안 돼요. 졸리면 좀 서서 들으세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수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1.04의 점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는 얘들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돼. 뒤에서부터 가야 되고, 여기는 9가 되고 얘는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90분의 이렇게 하시고, 자, 100 얼마에서 4에서 여기는 얼마를 10을 빼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90분의 104에서 10을 빼니까 94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뭐 2로 한번 약분해보면 45분의 47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알겠죠? 자, 여기는 이 친구 하나하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그런 식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세로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뭐 할 수 있어?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0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기하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수민이는 분모를 잘못 보아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재현이는 분자를 잘못 보아서 이렇게 나타냈다. 처음 기하분수를 소수로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잘못 본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때 특히 굉장히 이제 아주 잘 나온 어떤 그런 레파토리 중에 하나야. 그러면 보면 수민이는 봐봐, 분모를 지금 뭐 잘못 봤다 그랬잖아. 분모를 잘못 봤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 분모는 잘못 봤어. 그러면은 뭐는? 우리가 이제 분수는 분모하고 분자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분모는 잘못 봤다 그러면은 분자는 제대로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민이는 누구는 제대로 봤어? 분자는 제대로 봤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수민이 거 정보에서는 내가 뭘 가지고 오면 됩니까? 분자의 정보를 가지고 오면 돼. 왜? 제대로 본 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재현이 같은 경우는 분자를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재현이는 분자 잘못 봤으니까 결론적으로 누구는 잘못 봤다고 보면 되는 거야? 분모는 제대로 봤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재현이 거에서는 누구를 가지고 오면 된다? 분모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수민, 그 다음에 자 재현 체크하시고요. 수민이 거는 뭐냐면은 이 친구니까 99분의 13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는
지금 재현이 같은 경우는 이거니까, 자, 9, 10 이렇게 봐야 되겠죠? 9, 10분의 이렇게 가야 되니까 18에서 1 빼니까 1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민이 거에서는 누구만, 분자만, 수민이 거에서는 분자만 내가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재현이 거는 누구만, 그렇지, 분모만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제대로 된 거는 바로 뭐냐? 이거 두 개가 합쳐진 90분의 13 이렇게 봐야 뭐가 된 거야? 처음 내가 제대로 본 기하분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뭘로? 소수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어, 저거 갖고 여기서 들어온대요. 자, 일단 그래서 여기 이제 5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어떤 그런 레파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본 것이다. 뭐 분자를 잘못 봤다. 그러면 분모를 잘 봤다 생각하시면 되고, 분모를 잘못 봤다. 그러면 분자를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제대로 본 것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따와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소수로 이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13을 갖다가 이제 9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3을 갖다가 90으로 이렇게 나눠서 뭐 0점 하시고 이렇게 뭐 나누면 돼.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거보다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서술형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처럼 객관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분자에는 이 친구들을 보시면 당연히 얘는 뭐 아니겠지. 그치? 90이 나오려면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순환 마디가 몇 개가 돼야 돼? 한 개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도 될 수가 없고 너도 될 수가 없고 니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 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상적으로는 13을 갖다가 90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답을 낸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나오게 하는 친구는 이제 얘하고 얘 둘 중에서 누구냐 체크해 보시면은 뭐 2번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지. 왜? 9 뒤에서부터니까 9 0 분의 14 빼기 1이니까 13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13을 갖다가 90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합니다. 자, 잘못 보기 문제들 밑에 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53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좀 보시면 A는 이렇게 뭐 0.6 순환소수 이렇게 있고요. B는 1.07 이렇게 있다. 이를 순환소수를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했어. 자, A는 0.6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친구는 뭐 우리가 9분의 6이다 라는 거는 뭐 금방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뭐 나눠 보시면 기하 만들면 3분의 2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1.07에 땡땡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 또 하시면은 99분의 107에서 이거 하나 빼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분자 계산할 때는 소수 같은 거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서부터 107 빼기 하나 1. 그래서 10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직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뭐라는 거니, 얘들아? 얘가 이제 B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A분의 얘들아 B라는 거는 우리가 이 A하고 B가 둘 다 분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때? 복잡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A분의 B라는 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B 나누기 A를 말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B 나누기 A가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얘는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하냐? B 곱하기 뒤에 거 뭐 하는 거니? 역수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아시겠어?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 B에다가 즉 99분의 106이라는 B에다가
a분의 1이라는 거는 a가 이 친구니까 a분의 1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역수잖아. 그렇지? 역수니까 뭐가 되겠어? 2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a분의 b 이렇게 있을 때 ab가 둘 다 이렇게 분수 형태로 돼 있을 때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뭐 3분의 2분의 99분의 106이니까 되게 어떻게 복잡해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딱 알아놓으시면 편해요. b는 그대로 곱하고 분자는 그대로 곱하고 분모는 역수 취해서 곱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자는 그대로, 자, 분자는 그대로 이 친구, 분모는 어떻게? 역수로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거 실제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꼭 좀 알아놓으세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약분하면 뭐가 되겠니? 3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58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33분의 58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33분의 58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만 생각해보자. 물론 58을 갖다가 33으로 나누어 주면 내가 원하는 답을 나올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분수를 갖다가 우리가 순환소수로 만드는 방법은 분자를 갖다가 분모로 나누면 원하는 값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이라는 게 얘들아 원하는 값을 얻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당연히 편한 방법으로 얻는 게 훨씬 더 좋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좀 체크해 보시면 되냐면 얘가 지금 33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33이니까 우리가 분모가 얘들아 9라든지 99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순환 마디가 전체 다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3씩 한번 곱해줘 볼게 선생님이. 여기다가도 3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선생님이 3을 한번 곱해줘 볼게. 여러분 알다시피 분모 같은 경우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기는 안 되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는 상관이 없죠. 그쵸? 그래서 똑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곱해보면은 얘는 99분의 얘는 3, 5, 15에다가 3, 8에 24니까 174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어. 99분의 174가 내가 뭐 해야 되는 값이다? 찾아야 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미스났다. 여기가 지금 2하고 106을 지금 나눴잖아. 그렇지? 58이 아니고요 53이 돼야 되는 게 맞네요. 53. 그리고 여기가 53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3배를 하시면 얼마가 되는 53, 15에 9니까 159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쌤이 여기 두 개 약분할 때 선생님이 미스 났어요. 자, 그래서 99분의 159가 내가 찾는 이제 뭐라는 얘기야?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선택지에서 얘를 찾아가는 게 훨씬 뭐하다는 거야? 편하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뭐 어디냐? 얘 아까 구한 거 33분의 53이니까 53, 33 남으면은 뭐 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33은 3만 곱하면은 99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 99라는 거의 어떤 분모가 99라는 거의 특징은 순환소수가 순환 마디가 두 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160에서 이제 1 뺀 이 친구가 뭐가 된다? 159가 된다라는 거는 좀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좀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7번입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순환소수로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x값을 뭐 분수로서 한번 다 표현한다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15 자, 점 찍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 뒤에서부터 보시면 90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15에서 빼기 점이 없는 거 11 이렇게 빼야 되니까 90분의 뭐가 됩니까? 104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죠? 자, 90분의 104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냥 일단 이렇게 선생님 놓고 한번 가볼게요. 기약을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42 한번 보도록 할게요. 0.42점 찍혀 있는 거는 마찬가지지 뭐 뒤에서부터 가시면은 90분의 42에서 4를 빼면 되니까 38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아 너는 이거다 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제 주어진 이제 이 식에서 자, 이 식에서 x값을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니까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은 지금 여기 우변에는 뭐만 남겠어? x만 남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로 아까 이거였지. 90분의 104 곱하기 2분의 1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0.42가 90분의 38이었잖아.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90분의 38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여기 자 넘어갈 때 여러분이 뭐 이항 정리 배웠죠? 넘어갈 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플러스 x로 넘어왔고 여기는 0.42 땡 넘어왔어.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2 이렇게 약분하니까 얘는 5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90분의 52에서 90분의 38을 빼니까 x라는 거는 90분의 52에 38 얼마가 됩니까? 14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x는 90분의 1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거 뭐 소수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14를 95로 나누시면 되죠. 그쵸? 그런데 뭐 이게 만약 객관식이었다면은 주관식이었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14를 90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자 90이라는 거는 뭐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두 개짜리는 아니지. 두 개짜리는 될 수가 없겠지. 왜? 얘네들은 99, 99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90이라는 거는 순한말이 점 있는 거 하나, 점 없는 거 하나이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뭐 15에서 2를 빼니까 14가 나오는 1번이 뭐가 된다? 답이 되겠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괜찮겠어요? 자 60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서 계속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좀 우리가 확인하면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얘들아 이거. 자 0.6x 위에만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18분의 x 더하기 45분의 17을 만족시키는 한 자리 자연수 x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x라는 거는 여기는 점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찍혀 있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찍혀 있는 쪽은 9가 되는 거, 찍혀 있지 않은 쪽은 0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봐. 자, 9, 10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60 x에서 6을 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60x를 갖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 60은 60대로 쓰시고요. x는 지금 무슨 자리야? 한 자릿수는 한 자릿수. 그치?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빼셔야 얘가 60x라고 보면 되겠지. x가 만약에 3이라면 63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를 갖다가 그냥 60x-6 이렇게 쓰시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60 더하기 x에서 6을 뺀 수가 바로 뭐가 돼? 그렇지. 좌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18분의 x 더하기 45분의 17. 자 이렇게 가시고 이제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곱하면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니? 양쪽에다가 90을 한번 곱해보자. 90, 90. 우리가 양쪽에다가 무언가를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해야 됩니까? 항마다 다 곱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항이 하나고 얘도 항이 하나니까 각 항마다 90을 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좌변은 60에서 6을 먼저 빼보면은 54 플러스 x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얘 90 곱했으니까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5x만 남고 약분하면 얘는 2가 남으니까 2 곱하기 17이니까 3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x가 이쪽 넘어오시면 항상 작은 x가 큰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4x는 34가 1로 넘어가면은 20 이렇게 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값은 4로 약분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5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유한소수가 될 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작은 자연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친구 뒤입서 체크 한번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9, 0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9, 9, 0분의 227에서 2를 빼야 되니까 22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친구는 a 곱하기 990분의 225 지금 이 말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유한수수가 된다라고 했어. 그치? 그 유한수수 된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유한수수가 이제 뭐 될 수 없게 만드는 친구를 갖다가 여기 있는 a가 뭐 해주면 되겠어? 해결을 좀 해주면 되겠지. 그치? 일단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는 뭘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기하학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자, 기하학 만들어 보기 위해서 5로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5로 나눠보면 a 곱하기 5로 나누면은 5, 1은 5 그럼 49지. 5, 9, 45 하면 40 남죠. 5, 8에 4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5로 약분하면 5, 4, 20 하고 25니까 5, 5, 25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나눕시다. 뭘로 나눠지냐? 9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9로 나누면 9, 2, 18에다가 9, 2, 18 이렇게 되고 9, 5, 45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곱하기 990분의 255라는 친구는 22분의 5 곱하기 a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22라는 친구는 여러분 뭐 쉽게 2 곱하기 11이라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유한소수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누구를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 됩니까? 11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누가 되면 되냐? 얘는 11에 누가 되면 돼요? 배수가 되면 되겠지. 그쵸? 딱 11만 되는 건 아니잖아. 11의 배수면 어차피 11은 약분해주고 나머지는 분자한테 곱해주면 되니까. 그치?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야, 우리에게. 그러면 11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당연히 답이 얼마겠습니까? 11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풀어보시고요. 65번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65번 문제네요. 65번 문제. 자, 순환소수 2.68땡의 자연수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A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이제 문제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무언가를 곱해서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이제 한다고 했거든. 그쵸? 자, 일단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뭔지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뭐 이렇게 소수로 우리가 분수로 바꿔보시면 순환마디가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9, 10분의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9, 10분의 268에서 26을 이제 빼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다 알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90분의 뭐가 되니?
240, 뭐, 2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일단 그래서, 뭐, 짝수니까 먼저 약분을 한번 해볼게. 2로. 그러면 45분의 12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더 이게 약분이 되나요? 더 약분이 되지 않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2.68 땡이라는 친구는 이제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그러면 이 친구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는 자 45라는 거는 얘들아 뭐 곱하기 뭐니? 9 곱하기 5잖아 그치? 그러니까 45분의 자 121인데 여기다가 a를 곱하면 이게 어떤 자연수가 있고 그거에 이제 제곱이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얘들아? 분모는 없어져야 되겠지. 맞죠? 분모를 이 a라는 친구가 당연히 없애줘야 뭐 자연수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a라는 친구는 누가 될 수 있냐? 45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어떤 수의 얘들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121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121은 여러분들이 혹시 11의 제곱인 거 알고 계십니까? 121은 11의 제곱이죠. 즉 분자에 있는 121이라는 친구는 이미 뭐야? 제곱수가 되는 거야. 이미 제곱수가 됐기 때문에 A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이미 제곱수니까 그치? 그러면 일단 A라는 친구는 45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45에 얘는 이미 제곱수기 때문에 얘한테는 뭐 도움을 줄 게 없고 이제 스스로만 제곱수가 되면 돼. 무슨 소리냐면 1제곱 45 곱하기 2제곱 45 곱하기 3제곱 이런 식으로 45 곱하기 4제곱 이러한 숫자들이 되면 뭐 한다는 얘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하나만 이제 얘만 선생님이 하나 찍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45분의 121은 11의 제곱이고 a가 만약에 이거였다고 한번 해보면 얘는 45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45는 이거 없애는 데 사용을 했고 그러면 남는 게 11의 제곱, 3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될 수가 있냐? 1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거는 지수가 지수가 똑같으면 밑끼리 곱한 다음에 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친구가 45를 포함해서 무언가의 제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 즉 33의 제곱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45는 이제 이러한 수들이 가능하고 이러한 수들은 여기가 제곱이 안 돼버리면은 얘가 11의 제곱인데 얘가 제곱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제곱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45가 되고요. 얘는 45 곱하기 4가 되겠지? 그럼 얼마니? 180입니까? 180. 뭐 얘는 9니까 뭐 9 곱하면 뭐 어떤 수가 되겠지. 자, 문제는 뭐냐면 A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선생님이 구했던 것처럼 45라는 값도 가능해요. 그리고 45보다 바로 위의 값이 누구냐면은 180이라는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 값들은 이제 9 곱하기 45니까 뭐 굉장히 큰 수가 되겠죠. 이러한 이제 수들이 가능하다. 그런데 세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바로 뭐가 돼야 됩니까? 180이라는 수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렇고, 이제 뭐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제곱수 조금 이렇게 적어줄 테니까 책에다가 적으시고요. 이 정도의 제곱수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9구단 다 외웠으니까. 뭐, 9의 제곱도 9, 9, 81인 거 뭐 다 알잖아. 그치? 그 다음에 10의 제곱은 1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예요? 1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다 알 것이고, 선생님이 11의 제곱부터 한번 정리해 줄게요. 11제곱은 121이고요. 12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256,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은 324, 19의 제곱은 361. 20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고, 20은 뭐 400인 건 알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어떤 필요한 어떤 정보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하기 전에 수 체계부터 선생님이 잠깐 좀 정리해주고, 소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배운 수가 이제 무슨 수야? 이제 그때는 뭐 자연수라는 말은 쓰진 않았지만, 자연수죠. 1부터 시작을 해서, 1씩 더해서 만든 수가 자연수야. 1에서 1 더하면 2, 2에다가 1 더하면 3. 그래서 1에서부터 1씩 더해서 만든 수, 자연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수에다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수가 필요하지. 1이라는 거는 하나가 이제 남는다는 뜻이, 하나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하나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수가 필요하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음의정수예요. 자연수는 1부터 이렇게 나가는 수고, 음의정수는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나가는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자연수를 갖다가 얘들아 양의 정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양, 정수 중에서 양의 정수, 그걸 자연수라고 하고, 음의정수는 그냥 음의정수라고 다른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과 마이너스 1의 가운데에 있어서 자연수도 아니고 음의정수도 아닌 수야. 얘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수. 그건 바로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0은 참고적으로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습니다. 플러스 0도 0이고요. 마이너스 0도 0이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수라고 부릅니다. 정수. 정수는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정수라는 거는 뭐냐면 분모가 1인수가 정수예요. 분모가 1인수. 알겠지? 기약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 정수죠. 왜? 기약을 만들고 나면은 뭐가 되는 거니까? 분모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정수라는 거는 분모가 1인 분수다.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 그 다음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유리수까지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이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냐면,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는, 유리수에 대한 정의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야. 자, 봅시다. 유리수. 유리수는 뭐라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야. 그 중에서 분모가 1인 특별한 상황에 있는 수들을 우리는 정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정수를 양의 정수, 자연수, 마이너스 정수를 음의 정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가운데 있는 없다라는 걸 표시하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즉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어떤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가 분모가 1이 아니야. 사실 우리가 분모가 1이면 분수로 표현을 하지 않죠. 사실은. 그치? 어쨌든 분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거를 여러분은 그냥 뭘로? 분수 또는 소수로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소수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서 분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고, 중학교 선생님이 3학년 내용을 조금만 뭐 미리미리 좀 이렇게 어차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살펴보면, 유리수는 얘들아 분수가 유리수야. 분수가 유리수. 알겠지? 그러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있냐?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유한수도 순환수를 배우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유한수도 당연히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지. 순환소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해봤으니까. 그치? 그런데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가 아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무리수야. 이거는 우리가 언제 배우냐?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올 겨울방학 때 배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 실수라는 표현을 실수라는 거는 실제 있는 수, 리얼 넘버 이렇게 이제 불러. 실제 있는 수야. 실제 이제 있는 수야. 그리고 이제 실수가 아닌 수가 이제 있습니다. 허수라는 수가 있어요. 허수라는 수. 거짓말수다라는 표현인데, 이 거짓말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고1 때. 이 거짓말수의 특징은 그냥 한번 드러나 보세요. 거짓말수의 특징은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돼. 제곱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한 거거든,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양수 곱하면 뭐가 되니? 양수가 되지. 음수 곱하면 어떻게 되니? 그래도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거짓말수는, 허수는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하면 음수가 돼버리는 그런 수가 또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실제 아직까지 지구상 수학계에서 다루는 모든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복소수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요. 아직도 이제 배울 게 많죠. 실수가 뭐예요? 실수가 뭐예요? 리얼 넘버. 실제 존재하는 수. 그 예상량 알려줬네요. 뭐 루트 2 같은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는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1 때 배운 거야. 그리고 중1 때 중2가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수 체계를 더 배우는 건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이 이제 분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조금 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디테일하게 좀 더 구분해서 이제 배우는 게 지금 이 단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은 소수 입장에서 소수점 아래쪽으로 끝이 있는 유한소수와 끝이 없는 무한소수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소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 소수가 있어, 소수. 소수는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다, 얘들아. 유한과 무한의 차이는 뭐냐면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 끝이 있느냐 끝이 없느냐 그 얘기야. 소수점 아래로 이렇게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끝이 있으면 그냥 유한소수야. 알겠지? 끝이 없으면 무한소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무한소수 중에서 얘들아, 무한소수 중에서 숫자들이 이렇게 끝이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그 숫자들이 순환해, 순환. 여러분이 배웠죠? 지금 무한과 똑같은 수가 반복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뭐 가장 간단한 게 이거잖아. 0.3땡 이거, 그치? 얘는 뭐 0.3333이 계속 끝까지 나가는 거잖아. 즉 3이라는 어떤 순환 마디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있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반복되는 게 없어. 자, 생각을 해보자. 반복되는 게 있어야, 주영아, 설명 좀 들어. 계속 못 쓰냐, 지금? 쌤 말하는 거. 아, 쓰고 있는 거야? 말하는 걸 쓴다고? 말하는 거 쓰고 있습니다. 알았어.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얘들아. 순환소수는 우리가 분수로 만드는 과정에서 순환마디라는 게 있었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그 순환마디를 어떻게 해서 뭐 점이 있냐 점이 없냐를 가지고 뭐 999 써가지고 우리 좀 전에 했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순환마디가 없으면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냐?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순환마디가 있어. 그러니까 끝이 없이 가는 거는 좋아. 무한소수는 좋아. 근데 순환마디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겠지, 그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선생님이 조금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운다고 표시한 무리수가 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현재 지금. 바로 뭐 알고 있냐? 이거 혹시 봤어요? 이게 뭐죠? 파이죠. 파이, 원주율 3.14, 뭐 1592 막 이렇게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얘는 순환마디가 있냐? 순환마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순환마디가 없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아까
뭐가 유리수라고 그랬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거든. 근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 즉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소수는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로 나눠줍니다. 유한소수는 얘는 무조건 뭘로 만들 수가 있어? 분수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는 무조건 유리수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무한소수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가 있다고? 순환하면서 무한히 가는 게 있고 순환하지 않고 무한히 가는 게 있다는 얘기죠. 순환하면서 무한히 가는 거 얘는 바로 뭐라고?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야. 그런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순환 마디가 없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무리수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나 좀 더 볼게요. 자, 유한소수나 순환소수.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는 둘 다 뭐죠? 유리수에 속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수들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에 있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라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유리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야. 중1 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에요. 유리수가 뭐냐? 뭐 유리수야? 라고 물어보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즉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다. 즉 단 분모는 0이 아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뭐냐? 유리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즉 유리수이다 그 말이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리수라고 했죠. 이 무리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다. 순환 마디가 없어.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는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보세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모두 골라봐라.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일단 우리가 OX 한번 골라봅시다. 자, 모든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라고 얘기했네. 유한소수는 뭐죠? 일단은 무한소수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무한소수가 아닌 거는 무조건 유리수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는 참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모든 순환소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플레임을 말하면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순환소수라고 우리는 줄여서 말하는 거야. 순환소수라고 글은 써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냐? 순환하는 무한소수, 이렇게 플레임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알겠어? 그래서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얘는 정확하게 맞는 답이 되겠죠. 자, 모든 순환소수는 유한소수이다 라고 했는데 순환소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환하는 무한소수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4번.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라고 했는데 무한소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어.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무리수라는 용어는 아직 니네한테 안 나와. 중3 때 나오는 거야. 어쨌든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너는 틀린 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기하분수의 분모의 소인수가, 즉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이 옳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67번 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다음 중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것. 이렇게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얘는 유리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가 아닌 거 골라라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5번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무리수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정수 중에 0을 어떻게 표현해요? 정수 중에 0은 어떻게 표현하냐고? 0은 0 이렇게 표현하지. 뭐라고 얘기하냐고? 네, 그러니까 어. 0이 아닌 정수랑 정수 이렇게 하면은 어. 정수 중에 0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정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 중에서 0만 아니고 아무거나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0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분모에 왜 0이 들어오면 안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자 2 나누기 0하고 얘들아 0 나누기 이거 두 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두 개 차이가 뭐야? 0 나누기 2 나누기 0은 뭐냐면 2분의 0이거든 얘는. 맞죠? 얘는 뭐냐면 0분의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일까? 위에 거 얼마예요? 위에 거 입니까? 또 다른 친구 얼마예요? 그럼 아래 거는 얼마예요? 이거 우리 정확하게 개념 잡으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수학에서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줄게. 학교 담임쌤이 책이 뭐 이렇게 문제지가 두 권이 있어가지고 문제지 받으러 올 사람은 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 생각을 해봐. 문제지 두 권이 있어. 받을 사람 뭐라고 했어? 만약에 두 명이 왔으면 한 권씩 나눠줬겠지. 한 명이 왔으면 두 권 나눠줬겠지. 나눠준다라는 건 뭐냐면 나눗셈을 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니 없니? 없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너네가 지금 뭐 중학생이니까 이 정도 선생님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2 나누기 0은 분모가 이렇게 0일 때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나누어 줄 대상이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그치? 근데 나눠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가 이걸 얘를 뭐라 그러냐? 불능이라 그래요. 할 수 없다는 거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앞으로 어떠한 식을 만나든지 간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수학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0이 아닌 정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0이 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희들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이제 뭐 미분 족분을 배우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분모에는 절대 0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알겠지?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밑에 거 얘는 뭐냐면 선생님이 문제지가 있는 줄 알고 학생들을 보고 문제지 반사 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몇 명이 왔어? 2명이 왔어. 그런데 선생님 책상을 보니까 문제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2명 온 친구들은 몇 권을 받아서 갔어? 한 권도 못 받고 갔지. 즉 나눗셈 행위는 했어. 즉 0권 받아서 간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가 0일 때는 얘는 0이야. 나눈 결과가 너 몇 개 받아왔어? 야, 나 하나도 안 받아왔어. 선생님 문제지가 없대. 이렇게 된 거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위하고 아래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야. 위에는 받으러 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누기 자체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밑에는 2명이 받으러 왔는데 나눠줄 게 없어서 0개 받아서 간 거지 그냥. 그래서 분자가 0일 때는 0이고요. 분모가 0일 때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상황을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말은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수학적인 전제를 그냥 이야기한 것 뿐이야. 자, 68번 볼게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3분의 1은 유리수이다 라고 했네. 자, 이런 거는 이게 얘들아 되게 지금 웃기는 선택지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너희한테 뭐라고 했어? 유리수가 뭐가 유리수라고 그랬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라고. 이제 뭐 굳이 말하면 단, 분모만 뭐가 아니면 된다고, 0이 아니면 된다고. 근데 분모가 0인 건 우리가 수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분수는 그냥 유리수야. 너희들 머릿속에 유리수는 뭐, 유리수는 분수야. 분수는 유리수야.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뭐니? 분수잖아. 그럼 당연히 분수는 뭐야? 유리수겠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쌤이 계속 얘기했어요. 무한소수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순환하는 게 있고 순환하지 않는 게 있다고. 알겠지?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것만 유리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거는 뭐라고 얘들아? 무리수라고. 정확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라고 한 얘는 잘못됐다가 돼야 되겠지. 순환하는 무한소수, 줄여서 순환소수만 유리수입니다. 알겠죠? 디귿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정수가 아니라는 말은 분모가 1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치? 그럼 분모가 1이 아닌 분수는 1이 아닌 다른 걸로 뭔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분모의 소인수분의 결과가 2하고 5만 있으면 유한소수가 되는 거고 2, 5가 아닌 다른 게 있으면 순환소수가 되는 거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확하게 맞는 선택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 그렇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고 뭐라고 얘들아? 무리수다 라고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틀렸네요. 그래서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모든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거 순환하지 않는 거 있다고. 순환하는 거는 유리수, 순환하지 않는 것만 유리수가 아니란 얘기야. 모든 무한소수가 유리수가 아닌 건 아니죠. 그쵸? 잘못됐대요. 모든 순환소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라는 이거는 바로 뭐라고? 유리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다고 했는데 당연히 나타낼 수 있죠. 왜? 순환하는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잘못됐다. 이런 거 나오면 너희들 분명히 되게 어려워한다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왜? 정확하게 공부 안 해서 그래. 해놓으면 생각보다 쉬워요. 이런 시험 문제 이거 나온다고. 이런 거는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유리수 중에는 유한소수도 있지만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있지. 그러니까는 너도 틀렸네. 유리수 중에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꼴로 고칠 수 있는 분수, 10의 거듭제곱 꼴로 우리가 고치는 걸 우리가 바로 뭐라 그래? 유한소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거잖아. 자, 2제곱 곱하기 5분의 만약에 3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거 어떻게 썼어, 얘들아? 2는 2개인데 5가 하나밖에 없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뭐 했어? 이렇게 5를 곱해준 거지. 양쪽에 5를 곱해주면 얘는 2가 2개고 5가 2개, 얘는 1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2개씩 있잖아. 똑같잖아, 지수가. 그러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5 이렇게 봐서 10의 제곱, 즉 100분의 15, 100분의 15니까 0.2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지. 그치? 그래서 유리 중에서 10의 거듭제곱꼴, 10의 거듭제곱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걔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